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좋았는데 하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양대 시장입니다.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을 줄여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곤 있지만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0.66%의 낙폭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3,132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0.3%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39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5개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이버는 0.1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0만 원 선 위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0만 1,000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91%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6,3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낙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3% 넘게 빠지면서 10만 4천 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가까이 빠집니다. 91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7%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만 1,3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카카오는 0.41%의 약보 합세를 보이면서 12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모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서는 3%대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2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고요. LG화학은 약보 합세를 보이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0.72%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0만 8천 원의 종가 형성할 준비 중이고요. 셀트리온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승했지만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만 8천 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에서는 1에서 2%대 낙폭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만 2,400원에, 셀트리온 제약은 15만 800원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2.25%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45만 4,900원에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고요. HLB는 6% 넘게 급등해주면서 6만 6,9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2%대 낙폭이 나타납니다. 8만 2,10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봤을 때 알테오젤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하락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젤에서는 2%대 강세가 관찰되면서 8만 1,000원의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1% 넘게 빠지면서 7만 1,4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LNF는 0.65% 빠지고 있습니다. 15만 3,5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2% 가까운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41만 7,9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고요. CJ는 3% 넘게 빠집니다. 6만 3,70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보셨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슈들도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반기 비메모리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와 비교해 봤을 때 상승 여력이 꽤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22.6%가 증가한 15조 4천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최대 실적인데요. 4분기의 영업이익은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또 계절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14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하반기 비메모리 부문은 가격과 수량, 원가 등이 동시에 개선이 되면서 큰 폭의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최초로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언택트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규제 리스크로 동반 급락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엇갈린 주가 흐름을 장중에 펼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4거래일 만에 상승했지만 반면에 카카오는 개장 후 반등 움직임을 보이더니 하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삼성 SDI가 배터리 사업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사업을 맡은 에너지 솔루션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삼성 SDI는 배터리 사업 분리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삼성 SDI는 현재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문과 전자재료 사업 부문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에너지 솔루션 부문의 매출액은 삼성 SDI 전체 매출액의 80.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편 대신증권에서는 전기차 중대형 전지 부문이 흑자 전환 이후에 매출과 이익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9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으로 SK이노베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배터리 사업과 석유 개발 사업을 물적 분할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출석 주주의 80.2%가 찬성을 했습니다. 특별 결의사안인 물적 분할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또 전체 주식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요. 최대 주주인 SK의 지분이 33.4%에 달해서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는 있지만 성장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선인데요. 사업의 물적 분할 후에 기업 공개가 주주 권익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해 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4%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23만 6,500원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임시주주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셀트리온 홀딩스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어제 삼형제의 주가는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를 흡수 합병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합병 기일은 11월 1일인데요. 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레키로나주의 델타 변이 효능 분석 결과가 이번 달 말에 발표된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래프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의 사전 예약자 수가 4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신작 흥행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장중에는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에 SK이노베이션과 10조 원대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공시한 이후에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10조 원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한 번 더 보시면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2.25%의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45만 4,900원의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식약처로부터 신규 제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완제품 임상 일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르가제 임상 계획서가 승인을 받은 건데요. 히알루로니다제 의약품은 통증과 부종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그리고 정형외과 등에서 쓰이는데요. 현재는 동물에서 유래된 히알루로니다제의 동결 건조 주사제와 또 액상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젤은 제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을 해서요. 완제품에 도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 유래 이종 단백질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지금 2%대 강세로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우진의 마감 상황을 보면서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의 종가 상황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은 굉장한 급등 양상을 펼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한 급등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드렸듯이 29.74%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줬습니다. 거래량도 꽤 많이 붙어 있고요. 장대 양봉을 형성해줬습니다. 어제보다 2,430원이 오른 1,600원의 거래를 마감해줬는데요.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후에 남은 핵 연료를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에 우진이 강세를 보인 겁니다. 우진은 원전용 계측기 전문 기업인데요. 원전하시면 바로 방사능 위험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물질이 세슘인데요. 이 세슘을 95%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우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시행한 파이로 프로세싱과 차세대 원전인 소듐 냉각 고속로의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한미 원자력 연료 주기 공동 연구 운영위원회가 이번 달 1일에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 승인이 핵 폐기물 처리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원자력 선진국들은 우라늄을 다시 추출해서 발전 에너지로 만드는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보셨고요. 우리 시장은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강 후 약의 장세가 펼쳐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었던 양대 시장이었습니다.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0.74%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130.0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약보 합세를 보였습니다. 1,039.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맞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들 중에서는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네이버는 그래도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40만 2천 원의 종가를 썼는데요. 반면에 대장주인 삼성전자 1% 넘게 빠졌습니다. 7만 6,1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26%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0만 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14%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91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42%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7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도 내림세가 짙습니다. 0.82%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2만 1,500원의 종가를 썼고요. 삼성 SDI는 더 크게 빠졌습니다. 3.33%가 빠지면서 72만 5천 원의 종가를 썼습니다. LG화학은 약보합권에 들었습니다. 71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차도 0.72%의 하락률이 기록됐습니다. 20만 8천 원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2.02%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6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는데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덜어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9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는 4,605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5,146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32%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5만 5,2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HLB는 6.35%의 급등 양상을 펼쳤습니다. 67만 원의 종가를 썼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66%가 빠지면서 11만 2,400원의 거래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2.4%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15만 600원의 거래 마쳤습니다. 펄어비스도 2%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8만 2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 알테오젠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은 2.15%의 상승률이 기록되면서 8만 900원의 종가를 썼고요. 반면에 카카오게임즈 1% 넘게 빠졌습니다.
71,3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LNF는 0.58%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153,6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 1% 넘게 빠지면서 418,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시젠도 3% 넘게 빠졌습니다. 63,7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사각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208억 원, 기관 투자자는 731억 원 순매도에 나섰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2,118억 원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는 시장인데요. 내일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앞둔 만큼 그 점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은 파란불 켰지만 내일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